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이제 육각의 수동태 정리할게요. 자 우리 수동태라는 애는 수동태 가기 전에 먼저 태라는 애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자 영어에서 태라는 애는 크게 둘로 나뉘어서 무슨 태와 무슨 태가 있어요? 능동태라는 애와 수동태라는 애가 있죠. 자 능동태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직접 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수동태라고 불리워지는 애들은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당하는 걸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어를 쓰고 동사를 그대로 쓰면 능동태랑 구별이 안 가니까 야 수동태는 BPP로 쓰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고요. 대신 능동태와 수동태는 서로 연관성이 있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은 능동태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죠. 능동태에 사용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오면서 BPP라는 수동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선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가 무조건 무슨 동사여야만 한다? 타동사여야만 한다. 영어에서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문법적으로 요 내용을 좀 암기를 해두세요. 영어에서 수동태 불가능 동사라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동태 불가능 동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동태를 아예 못 만들어요. 얘네는 BPP의 모습이 나왔다 하면 어법상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원래 자동사라고 해서 수동태를 무조건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왜냐면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라는 애를 붙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가 붙고 나가리고 상관없이 아예 수동태를 못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이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가 happen이라는 애였었죠. 근데 우리 happen은 뭐랑 완전히 똑같은 뜻이고요. take place라는 표현이나 occur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죠. 얘네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만드는 애들이죠. 근데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 말고 얘네 말고 누구도 있어요? 그럼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으로 rise와 arise라는 애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네는 아예 수동태 자체의 모습으로 BPP의 모습으로 쓰였다 하면 100% 틀려요, 어법상. 그런데 해석상으로는 일어나게 되다, 발생하게 되다 이렇게 수동태가 정답인 것 같아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해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얘네는 BPP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얘네와 함께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last였죠. 우리 last는 지속하다라는 의미였었고요. 당연히 지속하다, 지속되다 그 경기는 2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경기가 지속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 의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자동사라 죽었다 깨어나도 수동태를 못 써요. 라스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와 함께 exist라는 애가 있었죠. exist는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쓰고요. 그리고 우리 consist of라는 애가 있었죠. consist of는 구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수동태 자체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요. 그리고 resemble이라는 애가 있었죠. 닮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애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는 영어에서 때려 죽여도 무슨 태를 못 만드는 애들? 수동태를 못 만드는 애들 외워놓을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문제 중에 문법 문제인데 be happened, be lasted, be consisted of 이런 애들이 보이면 딴 거 다 무시하시고 무조건 그놈이 어법서 틀려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냥 죽는 문제입니다. 얘네가 나오면.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동태죠. 당연히 수동태라는 애들의 모습은 비동사 플러스 PP고요. 하지만 비동사 플러스 PP만 수동태인 건 아니죠. 비동사를 대신해서 누구를 쓸 수 있어요? become new의 동사들을 쓸 수 있어요. 우리 become new의 동사들은 전부 되다의 뜻을 가지는 애들이었죠. 그럼 become 말고 되다의 뜻으로 쓰인 애들 누구 있었어요? get이나 bo나 turn이나 grow나 fall 얘네가 다 해당돼요. 얘네 뒤에 pp를 쓰면 똑같이 bpp와 같은 수동태가 됩니다. 원래 선생님 때 같은 경우는
BPP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를 강조하는 거고 become PP를 쓰는 경우에는 동작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그 구별이 전혀 없어요. BPP는 become PP, get PP, turn PP, go PP, grow PP 다 바꿔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서 당연히 수동태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무조건 누가 담당을 해요? 수동태의 시제는 무조건 B동사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별도로 외우면 바보 멍청이 또 깨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시제만 계속 바꿔주면 돼? B동사의 시제만 계속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 B동사가 MREG로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현재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B동사가 was나 were로 나왔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고요? 과거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B동사를 선생님이 will be로 쓰겠대요. 그럼 이건 B동사를 미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미래 수동태. 그럼 B동사를 have been으로 쓰면요. 이건 B동사를 현재 완료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have been PP를 쓰면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럼 had been으로 쓰면요.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 됐습니까? 겁나 쉽죠? 수동태의 시제는 누구의 시제만 바꾸면 된다? 비동사의 시제만 바꾸면 된다. 대신 한 가지 주의할 건 B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우리 영어에서 진행형을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그럼 수동태에 있는 비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면 being이 되는 거죠. 그럼 being PP를 쓰면 진행 수동태. 이때 B동사가 MR이 있으면 현재 진행 수동태, was were면 과거 진행 수동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치요 이게?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전부 다 누구의 시제만 건드리면 된다? 비동사의 시제만 건드리면 수동태의 시제는 끝난다.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예문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woman, 한 여성이 thought, 생각했습니다. She was being ignored, being PP를 썼죠? 그럼 이건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고요. ignore가 무시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녀가 무시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being PP를 써서 진행 수동태. 자, 두 번째는 자, the effect of color. 자, 색의 영향은 has been studied. has been PP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죠.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얼마 동안? for decades. 원래 decade는 10년. 근데 decades니까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자, 3번은요. 자, before long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before long은 머지않아 라는 뜻이었고요. before long, 머지않아. 그래서 머지않아 more than 3,800 caves 3,800개의 동굴 이상이 그리고 뒷부분에 surrounding을 썼죠? 그럼 이 surrounding은 앞에 caves 수식하는 거고요. surrounding the city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3,800개의 동굴 이상이 had been discovered 발견되어졌습니다. had been PP를 써서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영어에서 과거 완료라는 had PP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 예문에는 없지만 이 문장 앞이나 뒤쪽에 과거 시제와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보다 이전에 발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had PP 대과거는 언제적 이야기? had PP라는 대과거는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이야기. 그래서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 없이는 had PP는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B, O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놈은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요. 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O형식은 앞에서 목적격 보어 하면서도 쫙 다 배웠지만 O형식이 어려운 이유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러 가지 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O형식을 이제 무슨 태로 바꾸는 거예요?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대신 O형식 문장이 수동태로 바뀔 때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애들이 BPP 뒤에 똑같이 내려와 주기만 하면 돼요. 대신 똑같이 내려오지 않는 애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놈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예문 보면서 바로 정리를 할게요. 자, they name이라고 하면서 우리 name
name은 이름 짓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임명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맥락상 임명하다의 의미로 쓰이고요. 원래 임명하다는 appointed로 써주는 게 더 정석이죠. 그래서 they appointed, they named, 그들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목적어로 힘을 썼죠? 그리고 뒷부분에 a member가 명사잖아요. 어라, 목적어 뒤에 명사를 썼다? 그럼 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명사가 똑같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임명했습니다. 그를 멤버로. 근데 뭐의 멤버로? of the Academy of Medicine, 의학학회의 멤버로 임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럼 목적어였던 힘이 주어로 나오면서 he was named. 어라, 근데 목적어 뒤에 명사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뒤에 있던 명사는 그냥 밑으로 내려와 주면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야? 타동사 name을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능동 이렇게 낚이지 말라고요. 이해됩니까?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동사 7가지 우리 앞에 정리했어요. 목적격 보호 파트 3강인가 보면 목적격 보호 파트에서 명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는 7개의 동사. 걔네는 목적어 유무로 능동수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가 멤버를 임명한 게 아니라 그가 멤버로 임명이 된 거죠. 됐습니까? 해석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얘네는. 자, 그 다음 똑같은 왜 밑에 부분에 자, without this information, 이 정보가 없으면 they will not allow, 그들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뭐 하는 것을?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 우리 오형식에서 목적어 뒤에 준동사가 나오면 이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여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with the group, 그룹과 함께.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니까 목적어인 you가 주어로 나오고요. will not allow니까 수동태로 will not be allowe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던 투부정사는 변화 없이 그대로 BPP 뒤에 투부정사로 내려와 주면 되는 거고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가 없으면 당신은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 그 그룹과 함께. 됐습니까? 간단해요. 이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2번과 3번 요 두 놈을 별표쳐 주시고요. 요 두 놈이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목적격 보호의 모습이 바뀌는 애들이에요. 자,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You will not make us pay, 사역동사 make 쓰고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은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는 순간 동사 원형이 뭘로 바뀌어요?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내려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 사역동사는 3개였잖아요. have, make, let. 근데 이 have, make, let 중에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사역동사는 딱 하나, make밖에 없어요. 그래서 make는 사역동사로 쓰일 경우 수동태가 되면 원형이 아니라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pay 원형 쓰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be made 투부정사라는 표현을 써서 수동태,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be made 투부정사는 해석할 때 동사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be made 투부정사는 해석할 때 동사 하게 되다. 그래서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We will not be made to pay, 우리가 지불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뭐를? For the labor component, 노동 구성 요소에 대해서. component는 구성 요소. 그런데 뭐에? of which repair, 그것의 수리에 대한 노동 구성 요소에 대해 지불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수리할 때 우리 인력비라는 걸 주잖아요. 그럼 그 인력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3번은요. Suddenly I heard it. 갑자기 나는 들었습니다. 지각동사 쓴 거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쓴 거고요. 대신 지각동사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주어를 쓰고 나서 지각동사를 쓰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동사의 원형이나 동사의 ing나 동사의 pp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동사 원형과 ing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았고요.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 BPP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이 뭘로 바뀌어요?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 말고 뭘 써도 돼요? ing를 써도 상관없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은 수동태로 바뀔 때 투부정사 대신 뭘 써도 된다고요? ing를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과 ing를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당연히 ing였던 애는 변화 없이 똑같이 ing로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pp였던 애도 역시 변화 없이 그냥 pp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 놈 주의하셔야 돼요.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은 수동태가 되면서 투부정사로 바뀌어도 되고 ing로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들었습니다. 그 구조대원이 스크림,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 the lifeguard, 그 구조대원은 was heard, 들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scream,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be heard to 부정사는 해석할 때 동사하는 것이 말하여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be heard to 부정사는 동사하는 것이 말하여지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은 소리 지르는 것이 말하여졌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Get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나오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to scream을 썼죠? 이때 to scream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거야? 이때 to scream 대신에 뭘 써도 돼요? screaming 이라는 형태로 ing를 써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수동태로 바로 들어가네요. 자, 이건 우리 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선생님하고 길독 듣고 있는 학생들도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독해하면서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 번 더 정리만 합시다. 우리 하나 더 주의해야 될 동사 수동태로 4형식의 수동태가 있었죠? 우리 4형식의 수동태는 당연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고, 자,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얘는 수동태를 두 개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얘는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여전히 뭐가 살아있다? 목적어가 살아있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면서 간접 목적어는 그냥 간접 목적어로 내려오지 않고 꼭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돼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는 수동태가 되면서 간접 목적어 앞에 꼭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4형식의 수동태는 이때 사용되는 동사의 뜻이 당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요? 우리 영어에서 간접 목적어는 99%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고 비동사 뒤에 given, 사람 be given, 사람 be told, 사람 be sent, 사람 be taught, 사람 be asked, 사람 be offered. 얘네들 기억나요? 얘네는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를 쓰게 되면 일단 뒤에 누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목적어가 살아있고요. 당연히 이때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겠죠. 사람 be given은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사람 be given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때 be given은 주어지다가 아니라 받다라고 해석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랑 한 번에 집중 좀 해봐. 칠판 좀 봐봐. 사람 be told는 말하여지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됐고요? 듣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였고요. 사람 be sent는 보내다가 아니라 받다. 사람 be taught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배우다. 사람 be asked는 요청하다가 아니라 요청 받다.
질문하다가 아니라 질문받다. 사람 비용 forward 역시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받다. 이렇게 뜻이 거꾸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론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봅시다. I gave him a book. 자, 이렇게 예문했을 때 간접 목적어 힘이 주어로 와서 he was given a book.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나는 그에게 책을 준 거죠. 그럼 그의 입장에선 당연히 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동태를 쓰면 그는 받았습니다. 책 한 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는 사람 BPP를 쓰게 되면 해석이 거꾸로 바뀐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추가 필기 좀 해주시고요. 자,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는 빠져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좀 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의해야 할 수동태 파트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목적어가 대절인 문장의 수동태죠. 자, 얘는 내신 대비 용으로라도 꼭 정리 좀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이론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 물거먹는다고 했어요. 자, 문장에 주어를 썼대요. 그리고 뒤에 타동사를 썼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썼대요. 당연히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타동사 구문이니까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럼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가 어디로 나가요? 주어로 나가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가 문장의 주어로 나오고요. 그럼 얘를 주어로 취하면서 BPP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이 돼서 어차피 by 플러스 목적격은 전치사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문장의 주어가 길면서 명사절이죠. 명사절은 무조건 무슨 주어를 쓸 수 있어? 무조건 가주어 쓸 수 있었죠? 길이에 상관없이. 그럼 이 대절 자리에 뭐를 써요? 가주어 it을 써요. 그럼 it을 바탕으로 다시 BPP 수동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진주어는 어디에 써주면 돼? BPP 뒤에 대절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뭐 외우거나 할 게 전혀 없죠?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암기할 게 하나가 생깁니다. it 가주어, 대디아 진주어를 사용하는 수동태는 가주어 it을 대신해서 대절의 주어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가주어 it 자리에 누구를 쓸 수 있다고요? 대절의 주어를 이렇게 끌어와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대절의 주어를 쓰고 나서 다시 주어에 맞춰서 BPP를 써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 that은 접속사라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사라졌죠. 그럼 더 이상 that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주어를 뺏긴 대절은 뭘로 바뀌냐면 투부정사절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투부정사절은 to를 쓰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와 have pp를 쓰는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얘네가 나뉘어지는 조건은 BPP를 썼을 때 이때 B 동사를 선생님이 V1이라고 하고요. 대절에 있는 이 동사를 선생님이 V2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만약 V1과 V2를 비교했을 때 V1과 V2가 같은 시제다. 현재, 과거, 미래다. 그럼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돼요. 이해됩니까? 또는 V1보다 V2가 더 미래래요. 앞에 있는 B동사가 과거인데 대절이 현재거나 B동사가 현재인데 대절이 미래야. 그럼 이때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돼요. 투부정사 자체에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때예요. to have pp를 쓸 때에는
V1보다 V2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앞에 있는 비동사가 현재인데 얘가 과거예요. 얘가 과거인데 얘가 had pp예요. 그럼 이때 to have pp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고등학교 때 문제가 나온다면 원형 쓰는 것보다 have pp를 쓰는 걸 물어볼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 때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주관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애예요. 원래 문장 던져주고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 is로 시작하는 문장, 대절의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공식 만들어가는 과정 이해됐어요? 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필기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예문 보고 또 가봅시다. 요건 지금 아마 선생님이랑 한 번 앞쪽에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간단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1번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people say that 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어 쓰고 타동사 쓰고 그 뒤에 목적어로 대절이 이만큼이나 달라붙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대절이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지문에서 요 단계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대절 대신 가주어 it을 써서 it is said that 이라는 형태로 이제 진주어 대절로 뒤로 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가주어 it을 대신해서 누구를 쓸 수 있다고요? 대절의 주어를 끌어다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주어 이 자리에 대절의 주어 프로토지네스가 앞으로 빨려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프로토지너스를 받으면서 뒤에 또다시 BPT 수동태를 쓴 거고요. 근데 이제 대절이 주어를 뺏겼죠. 그럼 더 이상 대절을 못 쓰니까 뭘로 바꿔요? 투부정사로 바꾼 거예요. 근데 B동사와 대절의 동사를 봤더니 V1의 시제보다 V2의 시제가 더 과거죠.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을 쓰고 있죠. 이해됩니까? 요 공식만 알면 이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원래 문장을 던져주고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전환하시오. 또는 이 원래 문장 던져주고 프로토지너스로 시작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many the owners라고 하면서 자, 얘는 뭐냐면 요 얘기예요. 자,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구. 자, 전치사를 포함하는 동사구라는 건
동사 하나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만나서 덩어리로 쓰이는 동사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뭐 take care of라던가 또는 뭐 얘네 말고 또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뭐 pay attention to라던가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동사 기능을 하던 애들은 얘네를 수동태로 바꾸더라도 얘네들의 모습이 잘리거나 생략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대로 그 모습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에서 스냅이라는 단어를 쓰면 스냅은 원래 낚아채다죠. 근데 스냅 앳이라고 하면 이건 물다의 개념이 돼요. 그럼 스냅 앳이라는 애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원래는 앞에 부분이 이어지면서 원래는 앞에 부분에 뭐 many도 스냅 앳 each owner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many dog owners를 쓰고 수동태로 바뀌면서 snapped 뒤에 at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 at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연아 빨리 정신 차리고. 그래서 snapped at까지 써주고 by their dogs 그들의 개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많은 개 주인들이 물려왔습니다. by their dogs 그들의 개들에 의해서 when they returned home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with a new hairdo라고 하면 헤어스타일이죠. 머리 모양 새로운 머리 모양을 가지고 혹은 a new coat 새로운 코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들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세 번째요. 자, 수동태의 해기자는 원래 by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뭐뭐에 의해라는 뜻으로요. 하지만 언제든지 전치사 by 이외에 의미상으로 with나 at, in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we are sure 야 얘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대절을 썼죠. 자, 지금 이 that은 문장에서 쓰임이 뭐예요? 지금 이 that은 문장에서 뭘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 that이 문장에서 뭘로 쓰이고 있지? 일단 that 뒤를 한번 봐보세요. You will be satisfied이죠. you를 쓰면서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썼네요.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 with 쓰고 나서 our well experienced tutors라고 하면서 전치사 목적어 썼죠. 그럼 얘도 역시 완전하네요. 일단 that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네요. 그럼 이때 that은 일단 무조건 뭘로 쓰여요? 접속사로 쓰인다는 거죠. 뒤에가 완전한 상태니까. 그럼 접속사로 쓰인다는 건 이 접속사 대신 필요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필요하냐 이거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학생들한테 외워. 야, 그냥 이런 거야. 이루고 넘어가 버리니까 영작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무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적어 파트 앞에서 할 때요. 영어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는 두 개라고 했죠.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었어요? 목적어가 꼭 필요로 하는 애 두 개. 목적어 뒤에는 얘네가 꼭 이거 뒤에는 꼭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때 이거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타동사, 하나는 전치사.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꼭 목적어가 필요했죠. 기억나요, 이건? 자, 이제 거기에서 타동사와 목적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어요. 생뚱 맞죠? 선생님 갑자기 형용사가 목적어를 왜 필요로 합니까? 근데 이 형용사가요. 형용사 앞에 이형식 동사가 달라붙을 때 이형식 동사와 형용사가 만나서 하나의 뭐를 이룰 때가 있냐면 타동사 구를 이룰 때가 있어요. 이형식 동사와 형용사가 만나서 타동사를 형성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게 뭐냐면요. 얘예요. be afraid, be certain, be sure 이런 애들이에요. 우리 afraid가 두려워하는 이라는 의미죠. 근데 be afraid가 나오면 두려워하다거든요. certain은 확실한이죠. 근데 be certain이라고 하면 확신하다가 되거든요. be sure 역시 be certain과 마찬가지로
확신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어라, 비동사와 형용사가 만났는데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타동사 구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준철이 이해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얘네만의 특이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얘네는 당연히 타동사 구가 됐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근데 목적어를 쓸 때 얘네에 걸리는 목적어가 만약 그냥 태생이 명사이거나 명사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무조건 앞에 전치사 오브를 붙여야만 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be afraid라고 할 때 be afraid에서 끝나면 뭔가 어색하죠. 중학교 때부터 맨날 외워왔거든요. be afraid of, be certain of, be sure of 이렇게 맨날 외워왔잖아요. be fond of 이런 거 맨날 외워왔잖아요. 왜? 얘네 뒤에는 be 이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of를 꼭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근데 갑자기 이 대시 뭡니까? 라고 물어봐 놓고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형용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이렇게 명사가 올 땐 of를 붙여야 되지만 절이 올 땐 안 붙여요. 절은 바로 목적어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즉, we are sure이잖아요. 그럼 얘가 묶여서 우리는 확신하다죠. 그럼 확신하다 앞에 을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확신하다, 무엇을 확신하다. 말이 돼야 돼? 말이 되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오브 없이 그대로 대절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대절은 무슨 절? 목적절 접속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목적절 접속사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 명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지만 빨리 배워놓고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알고 있어야 영작하거나 서술형 같은 문제, 내신 때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이때 대신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쓰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하면 We are sure. 우리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만족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에? With our well experienced. 우리의 well experienced라고 하면 숙련된이라는 뜻이죠. 잘 경험된이라고 해서 숙련된. 그리고 튜터라고 하면 튜터는 개인 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숙련된 개인 교사에 만족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당연히 be satisfied는 뒤에 전치사를 by로 쓰지 않고 with로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most readers of reports and papers. 자, 보고서와 페이퍼는 원래 우리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종이는 셀 수 없죠. 왜냐면 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게 종이 요게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종이 한 장 이렇게 자르면 얘도 한 장, 얘도 한 장, 얘도 한 장. 그래서 종이는 너무 많이 잘 나눠지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죠. 근데 종이에 s를 붙여놨네.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논문이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근데 뭐에? Reports and papers. 보고서와 논문들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reading, 읽고 있는 중입니다. 주어가 사람이면서 BING면 진행형이라고 했었죠. 주어는 동사하는 중이다. 근데 뭘? The document, 그 문서들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Because 왜? They ar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을 써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서브젝트가 나온 김에 얘네는 어휘로 워낙 자주 나오는 애여서요. 한번 정리 좀 해두세요. 자, 일단 오브젝트가 있죠. 우리 오브젝트는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물건, 물체, 대상,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오브젝트는 명사로 쓰이면 물건, 물체, 대상, 목적. 나라가 요거만 보면서 필기 마무리만 좀 해줘. 자, 그런데 오브젝트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브젝트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어?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이면 뭐뭐에 반대하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오브젝트 뒤에 항상 to가 달라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 to가 뭐뭐에라는 뜻인 거죠. 그럼 뭐뭐에라고 해석되는 to는 당연히 무슨 to야? 전치사 to죠. 그래서 오브젝트 to를 쓰면 뒤에 동사 쓸 때 무조건 ing가 와야 돼요. 오브젝트 to ing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이렇게요. 됐습니까?